만삭의 몸으로 집에서 쫓겨난 그날 며느리는 돌아오지 않았다. 그리고 시어머니는 그 선택을 평생 후회하게 된다. 새벽 4시 알람이 울리기 전에 눈이 떠졌다. 몸은 무겁고 허리는 끊어질 듯 했지만 오늘은 명절이었다. 임신 8개월의 배를 감싸며 천천히 일어났다. 어둠 속에서 거실로 나가니 시어머니의 방문이 살짝 열려 있었다. 부엌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거웠다. 냉장고를 열고 준비해둔 재료들을 꺼내기 시작했다. 나물, 전 부칠 재료, 고기, 생선. 하나하나 손질하며 마음을 다잡았다. 시어머니는 아직 주무시고 계실 것이다. 아니, 주무시는 척하고 계실지도 모른다. 지난달 병원에서 돌아온 날이 떠올랐다. 시어머니는 암과 진료를 받고 왔다. 황반변성.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시력이 점점 떨어질 것이고 최악의 경우 실명할 수도 있다고. 그날 밤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불렀다. 방 안은 어둠에 잠겨 있었다. 시어머니는 침대 끝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아니, 바라보는 척하고 있었다. 이미 그 눈으로는 제대로 볼 수 없다는 것을 며느리는 알아챘다. 만삭의 몸으로 집 밖으로 나간 그날 돌아오는 발걸음은 없었다. 그리고 그 선택은 평생의 후회로 남게 된다. 새벽 4시 알람이 울리기 전에 눈이 떠졌다. 몸은 무겁고 허리는 끊어질 듯 했지만 오늘은 명절이었다. 임신 8개월의 배를 감싸며 천천히 일어났다. 어둠 속에서 거실로 나가니 안방 문이 살짝 열려 있었다. 부엌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거웠다. 냉장고를 열고 준비해둔 재료들을 꺼내기 시작했다. 나물, 전 부칠 재료, 고기, 생선. 하나하나 손질하며 마음을 다잡았다. 아직 동이 트기 전이었다. 이 집의 나이든 주인은 아직 방에 계실 것이다. 지난달 병원에서 돌아온 날이 떠올랐다. 암과 진료였다. 황반변성. 의사는 조심스럽게 설명했다. 시력이 점점 떨어질 것이고 최악의 경우 실명할 수도 있다고. 그날 밤 안방에서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방 안은 어둠에 잠겨 있었다. 침대 끝에 앉아 창밖을 향하고 있었다. 아니, 향하고 있는 척이었다. 이미 그 눈으로는 제대로 볼 수 없다는 것을 알아챌 수 있었다. 낮은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아들들에게는 절대 말하지 말라고. 특히 장남에게는. 지금 회사에서 중요한 시기라고 했다. 걱정 끼치고 싶지 않다고. 그저 조용히 지나가길 바란다고. 뱃속의 아이가 움직였다. 손을 배에 얹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비밀을 지키겠다고. 그렇게 둘 사이에는 침묵의 약속이 맺어졌다. 그 후로 며칠이 흘렀다. 조심스럽게 관찰하기 시작했다. 아침에 일어나 약을 먹으려다 연고통을 짚는 모습, 리모컨을 찾으려 탁자를 더듬는 손길, 화장실로 가는 길에 벽을 짚으며 걷는 발걸음. 하나하나가 가슴을 쓰렸다. 그래도 낮에는 괜찮은 척했다. 아들이 퇴근하면 텔레비전을 보는 척, 신문을 읽는 척, 뜨개질을 하는 척. 눈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들키지 않으려 애썼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것은 고통이었다. 명절이 다가왔다. 온 가족이 모이는 날이었다. 장남 내외 막내 부부, 딸내 가족까지 모두가 이 집에 모일 것이다. 준비는 당연히 이 집의 며느리 몫이었다. 임신 중이라는 것은 고려 대상이 아니었다. 전날 밤 장을 보러 나갔다.
필요한 재료들을 적은 목록을 손에 쥐고 마트를 돌았다. 무거운 배를 이끌고 카트를 밀며 하나씩 담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계단을 오를 때마다 숨이 찼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새벽부터 시작된 요리는 정오가 되어서야 끝이 보였다. 나물을 무치고 전을 부치고 국을 끓이고 고기를 굽고 손은 쉴 새 없이 움직였다. 배가 당기고 허리가 아팠지만 참았다. 완벽해야 했다. 흠잡을 곳이 없어야 했다. 거실에서는 혼자 앉아 있었다. 텔레비전 소리가 들렸지만 화면을 보고 있지는 않았다. 그저 소리만 들으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가끔 고개를 돌려 부엌을 향했다. 걱정하는 시선이었다. 아니, 보이지 않는 눈이었지만 걱정하는 마음은 전해졌다. 오전 11시 첫 번째 방문객이 도착했다. 현관문이 열리며 익숙한 목소리들이 들렸다. 장남 내외였다. 바쁜 발걸음으로 거실로 들어왔다. 인사를 나누는 소리, 아이들 뛰어다니는 소리, 집안이 순식간에 시끄러워졌다. 부엌에서 나가 인사를 했다. 웃으며 맞이했다. 장남의 아내가 배를 보며 말했다. 많이 불렀다고. 힘들지 않냐고. 고개를 저었다. 괜찮다고. 익숙하다고. 그 말을 듣고 돌아서는 표정에서 안도가 보였다. 그럼 부엌 일은 맡기겠다는 뜻이었다. 다시 부엌으로 돌아왔다. 설거지할 것들이 쌓여 있었다. 하나씩 씻어내며 창밖을 바라봤다. 거실에서는 웃음소리가 들렸다. 평화로운 가족의 모습이었다. 그 평화를 지키기 위해 여기 서 있었다. 정오가 지나자 막내 부부가 도착했다. 또다시 인사, 또다시 소란. 집안은 더욱 북적였다. 아이들은 뛰어다니고 어른들은 이야기꽃을 피웠다. 부엌에서는 마지막 음식들을 준비했다. 그때였다. 거실에서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급히 나가보니 물컵이 바닥에 깨져 있었다. 탁자에 있던 컵을 찾으려다 떨어뜨린 것이었다. 모두가 놀라 쳐다봤다. 괜찮다며 웃었다. 깜빡했다고. 조심성이 없어졌다고. 그 말에 장남이 눈살을 찌푸렸다. 요즘 자주 그런다고. 건강이 안 좋은 것 아니냐고. 아니라고 손사래를 쳤다. 그저 나이 들어서 그런 거라고. 재빨리 청소 도구를 들고 나가 유리 조각들을 치웠다. 손을 베지 않게 조심하며 하나하나 주워 담았다. 임신한 몸으로 쪼그려 앉아 바닥을 닦는 모습에 누구도 도와주지 않았다. 당연한 일이라고 여겼다. 청소를 마치고 부엌으로 돌아왔다. 손을 씻으며 거울을 봤다. 피곤한 얼굴이 비쳤다. 눈 밑에 다크서클, 창백한 입술. 하지만 다시 웃음을 지었다. 나가야 했다. 음식을 내와야 했다. 상을 차리기 시작했다. 무거운 그릇들을 하나씩 나르며 식탁에 올렸다. 배가 자꾸 걸렸다. 조심스럽게 몸을 틀어가며 음식을 배치했다. 땀이 이마에 맺혔다. 닦을 새도 없었다. 모두가 자리에 앉았다. 풍성한 상차림을 보며 만족스러워했다.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 없이 젓가락을 들었다. 그 모습을 보며 부엌으로 물러났다. 배식할 준비를 했다. 식사 중에도 부엌과 거실을 오갔다. 반찬이 떨어지면 더 가져오고 물이 필요하면 따라주고 아이들이 흘리면 닦아주고 쉴 틈이 없었다. 배는 점점 더 무거워지고 다리는 붓기 시작했다.
그때 장남의 아내가 말했다. 김치가 좀 짜다고. 다른 반찬은 또 어떻고? 음식 평가가 이어졌다. 고개를 숙이고 들었다. 다음엔 더 잘하겠다고. 송구스럽다고.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가 시작됐다. 산더미 같은 그릇들이 싱크대에 쌓였다. 뜨거운 물에 손을 담그고 하나씩 씻어냈다. 기름때가 잘 지워지지 않았다. 손에 힘을 주며 문질렀다. 등이 땀으로 젖었다. 거실에서는 담소가 이어졌다. 편안한 대화, 웃음소리. 그 소리를 들으며 설거지를 계속했다. 배가 싱크대에 닿아 불편했지만 참았다. 거의 다 끝나갔다. 그런데 그때였다. 안방에서 작은 신음소리가 들렸다. 고개를 돌렸다. 방문이 조금 열려 있었다. 식사 후 방으로 들어가 쉬고 계셨다. 뭔가 이상했다. 손을 닦고 조심스럽게 방으로 갔다. 문을 열자 침대에 앉아 눈을 감싸쥐고 있었다. 힘들어하는 모습이었다. 다가가 물었다. 괜찮으시냐고. 고개를 저었다. 눈이 아프다고. 너무 아프다고. 약을 먹어야 하는데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고. 서랍을 뒤적이다가 포기한 모양이었다. 물건들이 바닥에 흩어져 있었다. 재빨리 약을 찾았다. 물을 떠와드렸다. 약을 드시고 나서 조금 나아지는 것 같았다. 눕도록 도와드렸다. 이불을 덮어드리며 조용히 쉬시라고 했다. 방을 나오려는데 손을 잡았다. 미안하다고. 이렇게 힘들게 하는 것 같아서. 고개를 저었다. 괜찮다고. 당연한 일이라고. 하지만 그 손길은 떨리고 있었다. 거실로 돌아오니 모두가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다. 명절 특집 프로그램이었다.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그 사이를 지나 부엌으로 갔다. 아직 해야 할 일들이 남아 있었다. 저녁 준비를 시작했다. 점심을 먹었지만 저녁도 준비해야 했다. 남은 음식을 정리하고 새로운 요리를 시작했다. 칼질을 하다가 손가락을 베었다. 피가 났다. 재빨리 물에 씻고 밴드를 붙였다. 계속 요리를 이어갔다. 해가 저물기 시작했다. 집안은 여전히 북적였다. 아이들은 지치지 않고 뛰어다녔다. 정리하고 치워도 끝이 없었다. 바닥에 떨어진 과자 부스러기, 소파 위의 옷가지들, 어질러진 장난감들. 하나씩 주워 담으며 정리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다. 다시 상을 차렸다. 점심보다는 간소했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음식을 준비했다. 모두가 다시 식탁에 앉았다. 이번에도 평가가 이어졌다. 이건 맛있고 저건 별로고. 식사 후 어느새 밤 8시가 되었다. 하나둘 돌아갈 준비를 했다. 장남 내외가 먼저 일어났다. 내일 출근해야 한다며 서둘렀다. 인사를 나누고 현관으로 나갔다. 배웅하며 조심히 가라고 했다. 막내 부부도 곧 떠났다. 집안이 조용해졌다. 온통 어질러진 거실을 바라봤다. 정리해야 할 것들이 산더미였다. 하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다. 소파에 주저앉았다. 배가 욱신거렸다. 하루 종일 서 있었더니 다리가 퉁퉁 부어 있었다. 손목도 아팠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다. 일어나 다시 정리를 시작했다. 쓰레기를 치우고 그릇을 정리하고 바닥을 쓸고 걸레질을 했다. 자정이 가까워서야 모든 일이 끝났다.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누웠다. 배를 쓰다듬으며 눈을 감았다.
아이가 힘차게 찼다. 미안하다고 속삭였다. 힘들게 해서 조금만 참으라고. 다음 날 아침 늦잠을 잤다. 알람을 듣지 못했다. 깜짝 놀라 일어났다. 거실로 나가니 이미 일어나 계셨다. 부엌에서 뭔가 하시려는 것 같았다. 급히 다가갔다. 가스레인지 앞에 서 계셨다. 손을 뻗어 불을 켜려 하고 계셨다. 위험했다. 재빨리 말렸다. 대신 해드리겠다고. 화를 내셨다.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아직 그 정도는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손은 계속 빗나가고 있었다. 스위치를 찾지 못하고 계셨다. 가슴이 먹먹했다. 부드럽게 부엌에서 나가시도록 모셨다. 거실 소파에 앉혀드렸다. 아침을 준비해드리겠다고 했다. 얼굴에 좌절감이 번졌다. 자존심이 상한 것이 보였다. 아침 식사를 준비하며 생각했다. 이렇게 계속 숨기는 것이 맞는가? 아들들에게 알려야 하는 것은 아닌가? 하지만 약속을 했다. 비밀로 하겠다고. 그 약속을 지켜야 했다. 일주일이 지났다. 다시 병원 가는 날이었다. 함께 갔다. 진료실에서 의사는 심각한 표정을 지었다. 상태가 더 악화되었다고.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하지만 고령이라 위험 부담이 크다고 했다. 검사를 더 받아야 한다고 했다. 다음 주에 정밀 검사 예약을 잡았다. 병원을 나오는 발걸음이 무거웠다.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다. 그저 창밖만 바라보고 계셨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갑자기 말씀하셨다. 아들들에게 알리지 말라고. 다시 한번 당부하셨다. 특히 장남에게는 절대 안 된다고. 걱정 끼치고 싶지 않다고. 그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다.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다고. 비밀을 지키겠다고. 하지만 마음은 무거웠다. 이게 옳은 일인가? 계속 고민이 되었다. 그날 밤 배가 유난히 아팠다.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뒤척이며 시계를 봤다. 새벽 2시였다. 일어나 물을 마시러 부엌으로 갔다. 거실을 지나는데 안방에서 소리가 들렸다.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봤다. 침대에 앉아 울고 계셨다. 소리 없이 눈물을 흘리고 계셨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어깨가 떨리고 있었다. 가슴이 무너졌다. 들어가고 싶었다. 위로하고 싶었다.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저 그 자리에 서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눈물이 흘렀다. 함께 울었다. 다음 날 아침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아침을 준비했다. 평소처럼 거실로 나오셨다. 얼굴에는 아무 표정도 없었다. 웃으며 인사했다. 잘 주무셨냐고. 고개를 끄덕이셨다. 아침을 드시며 말씀하셨다. 오늘 장남이 온다고. 중요한 얘기가 있다고 했다고. 가슴이 철렁했다. 혹시 눈치챈 것은 아닐까? 하지만 아니라고 했다. 다른 얘기일 거라고. 오후가 되자 장남이 도착했다. 아내와 함께 왔다. 거실에 앉아 이야기를 시작했다. 들으라고 했다. 함께 앉았다. 입을 열었다. 회사에서 해외 발령을 받았다고. 3년간 미국 지사로 가게 되었다고. 다음 달에 출국한다고. 그 말을 듣는 표정이 굳어졌다. 언제 결정된 거냐고 물었다. 한 달 전에 통보받았다고 했다. 그동안 준비하느라 바빴다고. 가족들은 다음 달 말에 합류할 예정이라고 했다. 침묵이 흘렀다.
고개를 끄덕였다. 좋은 기회라고, 잘 다녀오라고. 하지만 그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아들은 눈치채지 못했다. 아니, 눈치채지 않으려 했다. 장남의 아내가 말을 이었다. 그래서 하나 부탁이 있다고. 아이들을 봐주실 수 있냐고. 짐 정리하고 이것저것 처리할 게 많아서 한 달 정도만 맡기고 싶다고. 표정이 어두워졌다.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그렇게 하라고. 하지만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다. 장남은 기뻐했다. 감사하다며 일어났다. 오래 있지 않고 곧 떠났다. 혼자 남았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있었다. 손이 떨리고 있었다. 아들이 떠난다. 3년간 보지 못한다. 그동안 눈은 어떻게 될까? 볼 수 있을까? 다시 볼 수 있을까? 다가가 옆에 앉았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함께 앉아 있었다. 손을 잡았다. 차가웠다. 꼭 쥐었다. 오랜 시간 그렇게 앉아 있었다. 며칠 후 손주들이 왔다. 두 아이였다. 초등학교 3학년과 5학년. 짐을 들고 현관으로 들어왔다. 장남의 아내는 간단히 인사만 하고 떠났다. 바쁘다며 서둘렀다. 아이들은 낯설어했다. 자주 보지 못한 할머니였다. 어색하게 서 있었다. 방으로 안내했다. 짐을 풀도록 도와줬다. 배 때문에 움직임이 불편했지만 최선을 다했다. 저녁 식사를 준비했다.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것들로 식탁에 둘러앉았다. 함께 식사를 했다. 아이들은 말이 없었다. 불편해하는 게 보였다. 밤이 되자 아이들을 재웠다. 이를 닦게 하고 잠옷을 입혔다. 침대에 눕혔다. 불을 끄고 나오려는데 큰아이가 물었다. 엄마는 언제 오냐고. 곧 온다고 답했다. 잘 자라고 했다. 거실로 나오니 소파에 앉아 계셨다. 걱정스러운 표정이었다. 아이들을 돌볼 수 있을지 걱정하고 계셨다. 눈이 보이지 않는데 함께 하겠다고 했다. 걱정하지 말라고. 다음 날부터 일과가 시작되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아이들을 깨웠다. 학교 갈 준비를 시켰다. 아침을 먹이고 도시락을 쌌다. 현관까지 배웅했다.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이었다. 계속 도움이 필요했다. 아이들이 학교에 가면 집안일을 했다. 청소, 빨래, 설거지. 임신한 몸으로 하기 버거웠다. 하지만 할 수밖에 없었다. 혼자서는 집안일을 제대로 하실 수 없었다. 오후가 되면 아이들이 돌아왔다. 간식을 준비해줬다. 숙제를 도와줬다. 저녁을 만들었다. 식사 후에는 설거지를 하고 아이들을 씻기고 재웠다. 하루하루가 전쟁이었다. 일주일이 지나고 다시 병원 가는 날이 되었다. 정밀 검사였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다. 아이들을 어떻게 하지? 혼자 두고 갈 수는 없었다. 학교에 있는 시간에 다녀와야 했다. 서둘러 병원에 갔다. 검사를 받았다. 오래 걸렸다. 초조하게 기다렸다. 학교가 끝나기 전에 돌아가야 했다. 검사 결과를 듣고 급히 병원을 나왔다. 결과는 좋지 않았다. 황반변성이 더 진행되었다고. 한쪽 눈은 거의 시력을 잃었다고. 다른 쪽 눈도 빠르게 악화되고 있다고. 수술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집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울었다.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옆에서 가만히 앉아 계셨다. 손을 내밀어 등을 쓰다듬어 주셨다.
그 손길에 더 눈물이 났다. 집에 도착했다. 아이들이 오기 전이었다. 거실 소파에 앉았다. 물을 한 잔 마셨다. 진정하려 애썼다. 하지만 가슴은 계속 답답했다. 아이들이 돌아왔다. 웃으며 맞이했다. 아무렇지 않은 척했다. 간식을 주고 숙제를 시켰다. 일상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마음속은 무너지고 있었다. 그날 밤 배가 심하게 아팠다. 진통인 것 같았다. 시계를 봤다. 아직 달이 차지 않았다. 8개월이었다. 너무 이르다. 참으려 했다. 하지만 통증은 점점 심해졌다. 일어나 거실로 나갔다. 안방 문을 두드렸다. 나오셨다. 얼굴이 창백한 것을 보고 놀라셨다. 무슨 일이냐고 물으셨다. 배가 아프다고 했다. 병원에 가야 할 것 같다고. 당황하셨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하셨다. 눈이 보이지 않아 도와드릴 수 없었다. 전화기를 찾으려 더듬거렸다. 함께 찾았다. 119에 전화했다. 구급차가 왔다. 아이들이 깼다. 무슨 일이냐고 물었다. 괜찮다고 했다. 곧 돌아온다고. 구급대원들이 들것에 눕혔다. 병원으로 향했다. 응급실에 도착했다. 의사가 진찰했다. 조기 진통이라고 했다. 입원이 필요하다고. 안정을 취해야 한다고 했다. 병실로 옮겨졌다. 홀로 병실에 누워 있었다. 천장을 바라봤다. 눈물이 흘렀다. 아이들은 어떻게 하지? 집에 혼자 계신데, 눈도 보이지 않으시는데, 걱정이 앞섰다. 새벽에 전화가 왔다. 집에서였다. 아이들이 걱정된다고. 언제 돌아오냐고. 조금만 있으면 된다고 했다. 거짓말이었다. 언제 태어날지 알 수 없었다. 다음 날 장남에게 전화가 왔다. 소식을 들었다고. 걱정하는 목소리였다. 하지만 곧 바쁘다며 끊었다. 출국 준비 때문에 시간이 없다고 했다. 입원 3일째, 통증은 줄었지만 퇴원은 아직이라고 했다. 더 지켜봐야 한다고. 조바심이 났다. 집이 걱정되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다. 그날 저녁 다시 전화가 왔다. 이번엔 장남의 아내였다. 화난 목소리였다. 아이들이 제대로 돌봄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밥도 제대로 안 먹었다고. 집안도 엉망이라고 했다. 미안하다고 했다. 조기 진통이어서 어쩔 수 없었다고. 하지만 이해하지 않았다. 원래 맡기기로 했는데 책임을 못 지킨 거 아니냐고. 어떻게 할 거냐고 따졌다. 말문이 막혔다. 뭐라 변명할 수 없었다. 송구스럽다고만 했다. 빨리 퇴원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장남의 아내는 이미 화가 나 있었다. 다음 날 의사를 설득했다. 퇴원하고 싶다고. 집에 돌아가야 한다고. 의사는 만류했다. 아직 안정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끝내 설득했다. 서약서를 쓰고 퇴원했다. 집으로 돌아왔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집안이 어질러져 있었다. 설거지가 쌓여 있고 빨래가 널려 있었다. 거실 바닥에는 물건들이 흩어져 있었다. 안방으로 갔다. 침대에 누워 계셨다. 얼굴이 초췌했다. 며칠 사이에 많이 야위신 것 같았다. 다가가 손을 잡았다. 눈물이 났다. 미안했다. 일어나 집안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몸은 힘들었지만 멈출 수 없었다.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개고 바닥을 닦았다.
아이들 방도 정리했다. 몇 시간이 걸렸다. 저녁이 되자 아이들이 돌아왔다. 반가워했다. 돌아온 것을 기뻐했다. 저녁을 준비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메뉴였다. 함께 식사를 했다. 하지만 다음 날 장남의 아내가 찾아왔다. 표정이 심각했다. 아이들을 데려가겠다고 했다. 더 이상 맡길 수 없다고, 믿을 수 없다고 했다. 당황했다. 괜찮다고 했다. 이제 괜찮다고, 잘 돌보겠다고. 하지만 이미 결정한 듯 했다. 아이들의 짐을 챙겼다. 현관으로 나갔다. 따라 나가 말렸다. 정말 괜찮다고. 다시 그런 일 없을 거라고. 하지만 돌아서지 않았다. 아이들의 손을 잡고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현관에 서서 그 모습을 지켜봤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다. 혼자 남았다. 무릎에 힘이 풀렸다. 주저앉았다. 눈물이 쏟아졌다. 안으로 들어가니 거실 소파에 앉아 계셨다. 모든 것을 들으셨다. 고개를 숙이고 계셨다. 다가가 옆에 앉았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함께 울었다. 며칠이 지났다. 연락이 없었다. 장남도 장남의 아내도. 조용한 집이 더 슬펐다. 혼자 집안일을 했다. 혼자 식사를 준비했다. 혼자 시간을 보냈다. 어느 날 문자가 왔다. 장남에게서였다. 내일 출국한다고. 인사차 들른다고. 가슴이 두근거렸다.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기회였다. 다음 날 오후에 장남 가족이 왔다. 짐을 다 꾸린 모습이었다. 거실에 잠깐 앉았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장남이 입을 열었다. 잘 다녀오겠다고. 건강 챙기라고. 짧은 인사였다.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다. 의무적인 말이었다. 일어나 아들의 손을 잡았다. 꼭 쥐었다. 말하고 싶었다. 눈이 안 보인다고. 도와달라고.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약속이었다. 비밀이었다. 고개를 끄덕이며 잘 다녀오라고 했다. 목소리가 떨렸다. 장남은 알아채지 못했다. 아이들에게 인사했다. 할머니 잘 있으라고. 아이들은 건성으로 대답했다. 현관으로 나가 배웅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다. 손을 흔들었다. 하지만 그 손을 볼 수 있었을까? 이미 시력이 많이 떨어진 상태였다. 문을 닫았다. 거실로 돌아왔다. 소파에 앉았다. 얼굴을 손으로 가렸다. 흐느끼기 시작했다. 소리내어 울었다. 다가가 옆에 앉았다. 등을 쓰다듬어줬다. 괜찮다고 말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 말조차 나오지 않았다. 함께 울었다. 오랜 시간 그렇게 울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뒤척이며 시간을 보냈다. 아침이 되었다. 몸을 일으켰다. 하루를 시작해야 했다. 부엌으로 가서 아침을 준비했다. 간단한 식사였다. 둘이 먹기에는 충분했다. 거실로 가서 모셨다. 함께 식사를 했다. 식사 중에 말씀하셨다. 미안하다고. 이렇게 힘들게 해서. 고개를 저었다. 괜찮다고. 당연한 일이라고. 하지만 그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했다. 창밖을 바라봤다. 맑은 날씨였다. 하지만 마음은 무거웠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 두려웠다. 한 달이 지났다. 출산 예정일이 다가왔다.
배는 더욱 불렀다. 움직이기 힘들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계속 일했다. 계속 돌봤다. 어느 날 새벽 진통이 왔다. 이번에는 진짜였다. 물이 터졌다. 급히 전화했다. 119에 구급차가 왔다. 병원으로 향했다. 분만실에 들어갔다. 고통스러웠다. 오랜 시간 진통을 겪었다. 밤이 깊어갔다. 새벽이 되었다. 마침내 아이가 태어났다. 딸이었다. 건강한 아기였다. 품에 안았다. 눈물이 났다. 기쁨과 슬픔이 뒤섞인 눈물이었다. 이 아이를 어떻게 키울까? 걱정이 앞섰다. 입원했다. 며칠간 병원에 있어야 했다. 집이 걱정되었다. 혼자 계실 텐데. 전화를 했다. 괜찮다고 하셨다. 하지만 목소리에서 불안이 느껴졌다. 퇴원하는 날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다. 아기를 안고 현관문을 열었다. 집안은 조용했다. 거실로 들어갔다. 소파에 앉아 계셨다. 소리를 듣고 일어나셨다. 다가오셨다. 손을 뻗어 더듬으셨다. 아기를 만지셨다. 작은 손을 주셨다. 미소를 지으셨다. 하지만 그 눈으로는 볼 수 없었다. 아기를 재우고 집안을 살폈다. 며칠 사이에 많이 어질러져 있었다. 청소를 시작했다. 출산 직후라 몸이 힘들었지만 참았다. 해야 했다. 밤이 되자 아기가 울었다. 일어나 안았다. 젖을 물렸다. 진정되었다. 다시 재웠다. 하지만 2시간마다 깼다. 잠을 잘 수 없었다. 새벽이 되었다. 피곤했다. 하지만 아침을 준비해야 했다. 부엌으로 갔다. 식사를 만들었다. 간단한 죽이었다. 출산 후에는 죽을 먹어야 한다고 들었다. 혼자 먹었다. 입맛이 없었다. 억지로 먹었다. 기력을 회복해야 했다. 아기를 돌봐야 했다. 계속 돌봐야 했다. 낮에는 아기를 돌보고 집안일을 했다. 밤에는 잠을 설쳤다. 하루하루가 힘들었다. 몸은 회복되지 않았다. 출혈이 계속되었다. 하지만 병원에 갈 시간이 없었다. 한 달이 지났다. 산후조리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 몸은 망가졌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다. 혼자였다. 도와줄 사람이 없었다. 어느 날 현관벨이 울렸다. 누군가 왔다. 문을 열었다. 막내 동서였다. 놀랐다. 갑작스러운 방문이었다. 안으로 들어왔다. 거실을 둘러봤다. 표정이 굳었다. 집안이 엉망이었다. 어질러진 물건들, 밀린 빨래, 쌓인 설거지. 물었다. 혼자 이 모든 걸 하고 있냐고. 아기도 돌보면서 고개를 끄덕였다. 그럴 수밖에 없다고. 막내 동서는 할 말을 잃었다. 안방을 보러 갔다. 문을 열었다. 침대에 누워 계셨다. 일어나셨다. 막내 며느리가 왔다는 것을 아셨다. 반가워하셨다. 하지만 막내 동서는 이상함을 눈치챘다. 눈을 똑바로 보지 못하시는 것을, 초점이 맞지 않는 것을, 손으로 더듬으며 움직이시는 것을. 거실로 나왔다. 조용히 물었다. 눈이 안 좋으신 거냐고. 말문이 막혔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비밀이었다. 하지만 이제 숨길 수 없었다. 고개를 끄덕였다. 황반변성이라고. 시력을 거의 잃으셨다고.
막내 동서는 놀랐다. 왜 말하지 않았냐고. 가족들이 알아야 하는 거 아니냐고. 말렸다고 했다. 걱정 끼치고 싶지 않다고 하셨다고. 비밀로 해달라고 하셨다고. 막내 동서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그럼 지금껏 혼자 다 했냐고 물었다. 아기 낳고도. 고개를 끄덕였다. 할 수밖에 없었다고. 막내 동서는 분노했다. 이건 아니라고. 이렇게 살 수는 없다고. 전화를 꺼냈다. 남편에게 전화했다. 상황을 설명했다. 당장 오라고 했다. 막내도 곧 도착했다. 형님들에게도 연락했다고 했다. 1시간 후 장남이 왔다. 영상통화였다. 미국에서 연결했다. 화면 속 얼굴은 당황스러워 보였다. 무슨 일이냐고 물었다. 막내가 설명했다. 어머니 눈이 안 좋으시다고. 거의 실명 상태라고. 며느리 혼자 다 감당하고 있다고. 아기까지 낳고도. 장남은 놀랐다. 왜 말하지 않았냐고. 알았으면 조처를 했을 거라고. 막내는 따졌다. 정말 그랬겠냐고. 바쁘다고 하지 않았겠냐고. 말다툼이 시작되었다. 형제끼리 싸웠다. 누구 책임이냐고. 왜 몰랐냐고.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때 안방 문이 열렸다. 나오셨다. 벽을 짚으며 천천히 걸어오셨다. 거실에 섰다. 조용히 말씀하셨다. 그만하라고. 자식들이 싸우는 걸 듣고 싶지 않다고. 다 자기 잘못이라고. 자기가 숨긴 거라고. 며느리 탓하지 말라고. 그 목소리에 모두가 멈췄다. 침묵이 흘렀다. 장남은 화면 속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막내는 고개를 숙였다. 그날 이후 가족회의가 있었다. 어떻게 할 것인가? 앞으로 어떻게 모실 것인가? 의논했다. 하지만 쉽지 않았다. 각자 사정이 있었다. 장남은 미국에 있었다. 당장 돌아올 수 없었다. 막내는 맞벌이였다. 시간을 낼 수 없었다. 결국 간병인을 고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비용이 문제였다. 누가 부담할 것인가? 또 다시 말다툼이 벌어졌다. 결국 나눠서 부담하기로 했다. 장남이 절반, 나머지 자식들이 절반. 간병인이 왔다. 중년의 여성이었다. 경험이 많다고 했다. 일주일에 5일, 낮 시간만 왔다. 밤과 주말은 여전히 혼자였다. 그래도 조금 나아졌다. 낮에는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간병인이 식사를 준비하고 집안을 정리했다. 함께 산책도 나갔다. 하지만 밤이 되면 다시 혼자였다. 아기를 돌보고 집안일을 했다. 피곤이 쌓였다. 몸은 한계였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2달이 지났다. 수술 날짜가 잡혔다. 황반변성 수술이었다. 위험 부담이 크지만 시도해보기로 했다. 마지막 희망이었다. 수술 전날 병원에 입원했다. 병실에 함께 있었다. 손을 잡았다.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 잘 될 거라고. 하지만 그 손은 떨리고 있었다. 수술 당일 수술실로 들어가셨다. 밖에서 기다렸다. 아기를 안고 복도를 오갔다. 시간이 느리게 흘렀다. 3시간이 지났다. 수술실 문이 열렸다. 침대에 누워 나오셨다. 의사가 말했다. 수술은 성공적이라고. 하지만 시력 회복은 장담할 수 없다고. 지켜봐야 한다고. 회복실로 옮겨졌다. 눈에 붕대를 감고 계셨다.
잠들어 계셨다. 옆에 앉아 지켰다. 손을 잡았다. 따뜻했다. 다음 날 깨어나셨다. 고통스러워하셨다. 진통제를 맞았다. 조금 나아지셨다. 말씀하셨다. 보이냐고. 의사가 말했다. 아직 붕대를 풀 수 없다고. 일주일 후에 풀 수 있다고. 일주일이 지났다. 붕대를 풀는 날이었다. 의사가 조심스럽게 붕대를 풀었다. 천천히 눈을 뜨셨다. 주위를 둘러보셨다. 어떠냐고 의사가 물었다.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천천히 말씀하셨다. 흐릿하지만 보인다고. 윤곽이 보인다고. 의사가 웃었다. 좋은 신호라고. 병실로 돌아왔다. 창밖을 보셨다. 오랜만에 보는 세상이었다. 눈물이 흘렀다. 기쁨의 눈물이었다. 며칠 후 퇴원했다. 집으로 돌아왔다. 집안을 둘러보셨다. 여전히 흐릿했지만 볼 수 있었다. 손주를 보셨다. 얼굴을 쓰다듬으셨다. 예쁘다고 하셨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였다. 한 달 후 다시 문제가 생겼다. 시력이 다시 나빠지기 시작했다. 병원에 갔다. 의사는 말했다. 제발이라고. 이럴 수 있다고. 좌절했다. 희망이 사라졌다. 다시 어둠으로 돌아가는 것 같았다. 집으로 돌아와 방에 들어가셨다. 며칠간 나오지 않으셨다. 걱정이 되었다. 문을 두드렸다. 대답이 없었다.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다. 침대에 누워 계셨다. 천장을 바라보고 계셨다. 다가갔다. 옆에 앉았다. 손을 잡았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함께 있었다. 오랜 시간 그렇게 있었다. 며칠이 지나고 일어나셨다. 거실로 나오셨다. 표정이 달라져 있었다. 체념한 듯했다. 받아들인 듯했다. 말씀하셨다. 이제 그만하라고. 더 이상 부담 주고 싶지 않다고. 요양원에 가겠다고. 그곳에서 지내겠다고. 놀랐다. 반대했다. 그럴 수 없다고. 함께 있겠다고. 하지만 결심은 확고했다. 이미 정하신 듯했다. 자식들에게 연락했다. 요양원 입소를 결정하셨다고. 장남은 반대하지 않았다. 오히려 다행이라고 했다. 전문적인 케어를 받는 게 낫다고. 막내는 망설였다. 하지만 결국 동의했다. 각자 생활이 있었다. 계속 돌보기 어려웠다. 요양원을 알아봤다. 괜찮은 곳을 찾았다. 견학을 갔다. 깨끗했다. 직원들도 친절했다. 입소를 결정했다. 짐을 쌌다. 필요한 것들만 챙겼다. 많지 않았다. 평생 모은 것들을 정리했다. 버리고 정리하고 남은 것은 얼마 없었다. 입소하는 날이 왔다. 차에 짐을 실었다. 함께 요양원으로 향했다. 차 안은 조용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요양원에 도착했다. 방으로 안내받았다. 짐을 풀었다. 옷을 정리하고 물건을 놓았다. 금방 끝났다. 떠날 시간이었다. 인사를 했다. 잘 지내라고. 자주 오겠다고. 고개를 끄덕이셨다. 웃으셨다. 하지만 그 눈에는 슬픔이 가득했다. 밖으로 나왔다. 뒤돌아봤다. 창가에 서 계셨다. 손을 흔들었다. 하지만 보이지 않으셨을 것이다. 눈물이 났다. 집으로 돌아왔다. 텅 빈 집이었다. 안방이 비어 있었다.
조용했다. 너무 조용했다. 소파에 앉았다. 멍하니 있었다. 이게 맞는 걸까? 이게 최선이었을까? 후회가 밀려왔다. 한 달이 지났다. 요양원에 면회를 갔다. 야위셨다. 많이 야위셨다. 밥을 잘 드시지 않는다고 했다. 말씀도 별로 하지 않으신다고. 방으로 갔다. 침대에 앉아 계셨다. 창밖을 향하고 계셨다. 인기척을 느끼고 돌아보셨다. 누구냐고 물으셨다. 가슴이 먹먹했다. 며느리라고 했다. 아기도 데려왔다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다. 오라고 하셨다. 옆에 앉았다. 이야기를 나눴다. 건강은 어떠신지, 불편한 것은 없으신지 짧게 대답하셨다. 괜찮다고, 잘 지낸다고.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생기가 없었다. 눈빛도 흐렸다. 살아있지만 살아있지 않은 것 같았다. 아기를 안겨드렸다. 손으로 만지셨다. 많이 컸다고 하셨다. 무겁다고 하셨다. 잠시 안고 계셨다. 그리고 돌려주셨다. 더 있고 싶었다. 하지만 면회 시간이 끝났다. 일어났다. 또 오겠다고 했다. 고개를 끄덕이셨다. 나오는 길 간호사를 만났다. 물었다. 어떻게 지내시는지. 간호사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많이 우울해 하신다고. 밥도 잘 안 드신다고. 걱정된다고. 가슴이 찢어졌다. 이게 맞는 걸까? 계속 물었다. 하지만 답은 없었다. 2달째 전화가 왔다. 요양원에서였다. 상태가 안 좋다고. 당장 와달라고. 급히 갔다. 병실로 안내받았다. 침대에 누워 계셨다. 숨이 약했다. 의사가 말했다. 폐렴이라고. 고령이라 위험하다고. 손을 잡았다. 차가웠다. 눈을 뜨셨다. 흐릿한 눈이었다. 누구냐고 물으셨다. 며느리라고 했다. 천천히 말씀하셨다. 미안하다고. 짐만 됐다고. 이렇게 살 줄 몰랐다고. 눈물이 흘렀다. 아니라고 했다. 짐이 아니라고. 소중한 분이라고. 하지만 이미 힘이 없으셨다. 눈을 감으셨다. 가족들에게 연락했다. 모두 왔다. 장남도 급히 귀국했다. 병실에 모였다. 침대를 둘러싸고 섰다. 며칠을 버티셨다. 하지만 점점 약해지셨다. 마지막 날 눈을 뜨셨다. 자식들을 보셨다. 하나하나 보셨다. 그리고 며느리를 보셨다. 손짓하셨다. 다가갔다. 귀에 대고 속삭이셨다. 고맙다고. 정말 고맙다고. 눈물이 쏟아졌다. 손을 꼭 쥐었다. 놓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그 손은 점점 차가워졌다. 숨이 멈췄다. 조용히 떠나셨다. 병실에 울음이 터졌다. 모두가 울었다. 장례를 치렀다. 3일장이었다. 많은 사람이 찾아왔다. 조문을 받았다. 하나하나 인사했다. 장례가 끝나고 모두 떠났다. 집으로 돌아왔다. 텅 빈 집이었다. 혼자 남았다. 안방 문을 열었다. 그대로였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 침대에 앉았다. 베개를 안았다. 냄새가 났다. 그리운 냄새였다. 울었다. 소리내어 울었다. 오래 울었다. 후회가 밀려왔다. 더 잘해드릴 걸. 더 많이 말씀드릴 걸. 더 자주 웃어드릴 걸.
하지만 이제 늦었다. 돌아오지 않는다. 다시 볼 수 없다. 그 사실이 가슴을 찔렀다. 시간이 흘렀다. 1년이 지났다. 딸은 자랐다. 걷기 시작했다. 말도 하기 시작했다. 할머니라고 가르쳤다. 사진을 보여줬다. 아이는 사진을 만졌다. 할머니라고 따라했다. 보고 싶다고 했다. 가슴이 아팠다. 어느 날 장남이 귀국했다. 휴가였다. 집에 들렀다. 오랜만이었다. 어색했다. 거실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다.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미국 생활은 어떤지, 형식적인 대화였다. 그러다 장남이 물었다. 그때 왜 말하지 않았냐고. 어머니 눈이 안 좋다는 걸. 알았으면 달라졌을 거라고. 침묵했다. 뭐라 대답해야 할지. 말리셨다고. 비밀로 해달라고 하셨다고. 장남은 고개를 저었다. 그래도 말했어야 한다고. 화가 났다. 참았던 감정이 터졌다. 정말 그랬겠냐고. 알았으면 뭘 했겠냐고. 바빴다고 하지 않았겠냐고. 장남은 할 말을 잃었다. 사실이었다. 알았어도 달라지지 않았을 것이다.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일어났다. 나가달라고 했다. 더 이상 보고 싶지 않다고. 장남은 떠났다. 문이 닫혔다. 혼자 남았다. 소파에 앉아 울었다. 모든 게 후회였다. 모든 게 아팠다. 계속 살아가야 한다. 딸을 키워야 한다. 하루하루를 견뎌야 한다. 하지만 마음속 상처는 아물지 않는다. 가끔 꿈을 꾼다. 그 시절로 돌아가는 꿈. 함께 부엌에서 요리하는 꿈. 함께 웃는 꿈. 깨면 눈물이 난다. 사진을 꺼내본다. 오래된 사진들. 젊은 시절의 사진. 웃고 있는 모습. 건강했던 모습. 볼 수 있었던 시절. 그때로 돌아갈 수 있다면,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면 더 잘할 수 있을 텐데. 하지만 시간은 흐르고 기회는 지나갔다. 이제 남은 것은 기억뿐이다. 함께했던 순간들, 힘들었지만 소중했던 시간들, 그 기억을 안고 산다. 딸에게 말해준다. 할머니 이야기를. 어떤 분이었는지, 얼마나 힘드셨는지, 하지만 얼마나 강하셨는지. 아이는 듣는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듣는다. 언젠가 알게 될 것이다. 할머니의 사랑을, 그리고 며느리의 헌신을.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후회는 지워지지 않는다. 아픔은 계속된다. 이것이 삶인가? 이것이 가족인가? 질문은 계속되지만 답은 없다. 그저 하루하루를 산다. 아이를 키운다. 기억한다. 그리고 후회한다. 어느 날 우편함에서 편지를 발견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온 것이었다. 열어봤다. 유언장이었다. 유언장을 남기셨던 것이다. 떨리는 손으로 읽었다. 재산은 자식들에게 똑같이 나눈다고 적혀 있었다. 하지만 마지막에 한 줄이 더 있었다. 며느리에게 드리는 편지가 따로 있다고.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다. 편지를 받았다. 봉투를 열었다. 손편지였다. 흐릿한 글씨였다. 보이지 않는 눈으로 쓴 글씨였다. 읽기 시작했다. 첫 줄부터 눈물이 났다. 고맙다는 말로 시작했다. 진심으로 고맙다고, 미안하다고, 짐이 되어서, 힘들게 해서. 자식들에게는 말하지 못한 것들이 적혀 있었다.
진짜 마음이 적혀 있었다. 두려웠다고, 무서웠다고, 하지만 곁에 있어줘서 버틸 수 있었다고, 며느리를 딸처럼 생각했다고, 진짜 가족이라고, 고마웠다고, 사랑한다고, 마지막까지 고마웠다고, 편지를 다 읽고 한참을 울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소리내어 울었다. 사람들이 쳐다봤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집으로 돌아왔다. 편지를 다시 읽었다. 여러 번 읽었다. 외울 때까지 읽었다. 가슴에 새겼다. 조금은 위로가 되었다. 조금은 후회가 덜었다. 알아주셨다. 고마워하셨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시간이 더 흘렀다. 5년이 지났다. 딸은 이제 초등학생이 되었다. 학교에 다닌다. 친구들과 논다. 가끔 물어본다. 할머니가 어떤 분이었는지 다시 이야기해 준다. 매번 새롭게 이야기한다. 추억을 나눈다. 딸은 잘한다. 닮아간다. 할머니를. 눈썹이 비슷하다. 웃는 모습도 비슷하다. 볼 때마다 생각난다. 그리운 날들이다. 힘들었지만 함께였던 날들. 다시는 오지 않을 시간들. 하지만 잊지 않는다. 기억한다. 인생은 계속된다. 시간은 흐른다. 상처는 아물지 않지만 살아간다. 이것이 삶이다. 이것이 사랑이다. 후회는 남는다. 평생 남을 것이다. 하지만 그것도 사랑의 한 부분이다. 그리움의 한 형태다. 딸에게 말해준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잘하라고. 후회하지 말라고. 기회를 놓치지 말라고.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는다고. 아이는 듣는다. 알아들을 나이가 되었다. 고개를 끄덕인다. 알겠다고. 잘하겠다고. 그 모습을 보며 생각한다. 이 아이는 다르게 살기를, 후회 없이 살기를, 사랑을 표현하며 살기를. 창밖을 본다. 해가 지고 있다. 하루가 끝나간다. 또 하루를 견뎠다. 내일도 견딜 것이다. 이것이 삶이다. 후회와 그리움으로 가득한 삶. 하지만 계속되는 삶. 멈출 수 없는 삶. 밤이 온다. 딸을 재운다. 이불을 덮어준다. 잘 자라고 한다. 방을 나온다. 거실에 혼자 앉는다. 조용하다. 생각한다. 그때 그 선택들을 옳았는지 틀렸는지 답은 없다. 다만 최선이었다. 그때의 최선이었다. 그것으로 위안을 삼는다. 눈을 감는다. 얼굴이 떠오른다. 웃고 있다. 건강했던 모습으로, 눈이 보이던 시절의 모습으로 미소를 짓는다. 그리운 얼굴이다. 사랑했던 사람이다. 지금도 사랑한다. 내일도 살아갈 것이다. 아이를 위해, 기억을 위해, 사랑을 위해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것이다. 만삭의 며느리가 집에서 쫓겨난 그날 밤 그녀는 돌아오지 않았다. 시어머니는 그때 몰랐다. 자신이 평생 후회할 선택을 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대가는 상상보다 훨씬 더 잔인했다. 새벽 4시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눈이 떠졌다. 천장을 바라보며 잠시 누워 있었다. 몸이 무겁고 허리는 끊어질 것 같았다. 임신 8개월째 배는 점점 더 불러왔고 움직일 때마다 숨이 찼다. 하지만 오늘은 명절이었다. 일어나야 했다.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배를 감싸며 침대 끝에 앉았다. 발이 부어 있었다. 어젯밤 늦게까지 장을 보고 준비하느라 쉬지 못했다. 손목도 아팠다. 하지만 불평할 수 없었다. 이 집의 며느리였다. 어둠 속에서 옷을 입었다. 임신복이 꽉 끼었다. 예전 옷들은 이미 맞지 않았다. 거울을 봤다. 피곤한 얼굴이 비쳤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다. 하지만 화장할 시간은 없었다. 부엌으로 가야 했다. 방문을 조심스럽게 열었다. 거실은 고요했다. 안방 문이 살짝 열려 있었다. 시어머니는 아직 주무시고 계실 것이다. 아니, 어쩌면 깨어 계실지도 몰랐다. 요즘 잠을 잘 못 주무셨다. 부엌으로 향했다. 차가운 바닥이 발바닥에 닿았다. 불을 켰다. 눈부신 빛에 눈을 찡그렸다. 싱크대를 보니 어젯밤 설거지가 아직 남아 있었다. 너무 피곤해서 다 끝내지 못했다. 냉장고를 열었다. 준비해둔 재료들이 빼곡히 들어 있었다. 나물, 전 부칠 재료, 고기, 생선, 떡, 과일. 하나하나 손질해야 할 것들이었다. 한숨이 나왔다. 하지만 시작해야 했다. 먼저 쌀을 씻기 시작했다. 찬물에 손을 담그니 시렸다. 겨울 새벽의 추위가 뼛속까지 스며들었다. 쌀을 여러 번 헹궜다. 물이 맑아질 때까지 반복했다. 밥은 완벽해야 했다. 나물을 꺼냈다. 시금치, 고사리, 도라지, 콩나물. 하나씩 다듬기 시작했다. 앉을 수도 없었다. 배 때문에 의자에 앉으면 더 불편했다. 서서 작업했다. 다리가 저렸지만 참았다. 칼질을 하다가 손가락을 베었다. 작은 상처였지만 피가 났다. 재빨리 물에 씻었다. 밴드를 붙이고 다시 칼을 잡았다. 멈출 수 없었다. 시간이 없었다. 1시간이 지났다. 나물 손질이 끝났다. 이제 삶아야 했다. 큰 냄비에 물을 올렸다. 물이 끓기를 기다리며 다음 작업을 시작했다. 전 부칠 재료를 준비했다. 감자를 갈았다. 팔에 힘을 주며 돌렸다. 배가 싱크대에 닿았다. 물러서서 자세를 바꿨다. 다시 갈기 시작했다. 손목이 아팠다. 하지만 계속했다. 부침가루를 섞었다. 간을 맞췄다. 맛을 봤다. 조금 더 소금을 넣었다. 다시 맛을 봤다. 적당했다. 프라이팬을 달궜다. 전을 부치기 시작했다. 기름이 튀었다. 손등에 튀긴 기름이 닿았다. 따가웠다. 물에 식혔다. 다시 프라이팬 앞에 섰다. 전을 뒤집었다. 노릇하게 익었다. 1장, 2장, 10장. 전이 쌓여갔다. 땀이 이마에 맺혔다. 등도 땀으로 젖었다. 환기를 시켰다. 찬 공기가 들어왔다. 잠깐 숨을 돌렸다. 시계를 봤다. 6시였다. 벌써 2시간이 지났다. 아직 해야 할 일이 태산이었다. 서둘러야 했다. 고기를 꺼냈다. 양념을 시작했다. 간장, 설탕, 다진 마늘, 참기름. 조물조물 묻혔다. 손에서 양념 냄새가 났다. 아무리 씻어도 냄새는 남아있을 것이다. 생선을 손질했다. 비늘을 벗기고 내장을 제거했다. 미끄러웠다. 조심스럽게 칼을 움직였다. 토막을 냈다. 소금을 뿌렸다. 냄비에서 물이 끓고 있었다. 나물을 넣었다. 데쳤다. 찬물에 헹궜다.
물기를 짰다. 양념을 했다. 하나씩 맛을 봤다. 간이 맞았다. 7시가 되었다. 거실에서 소리가 들렸다. 일어나신 것 같았다. 부엌에서 나가 인사를 드려야 했다. 손을 씻고 앞치마를 정리했다. 거실로 나갔다. 소파에 앉아 계셨다. 얼굴이 피곤해 보였다. 잘 주무셨냐고 여쭤봤다. 고개를 끄덕이셨다. 하지만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다. 아침 드시겠냐고 물었다. 됐다고 하셨다. 입맛이 없다고. 그래도 조금은 드셔야 한다고 했다. 간단하게 준비하겠다고 했다. 다시 부엌으로 돌아왔다. 죽을 끓였다. 쌀을 불려서 믹서에 갈았다. 냄비에 넣고 저었다. 천천히 끓였다. 부드럽게 익었다. 죽을 그릇에 담았다. 거실로 가져갔다. 상을 차렸다. 김치와 반찬을 조금 놓았다. 드시라고 했다. 천천히 드셨다. 많이 드시지 않았다. 몇 숟가락 드시고 그만 드셨다. 상을 치웠다. 다시 부엌으로 갔다. 계속 요리를 했다. 국을 끓이기 시작했다. 육수를 우렸다. 거품을 걷어냈다. 건더기를 넣었다. 간을 맞췄다. 8시가 되었다. 점점 바빠졌다. 손은 쉴 새 없이 움직였다. 칼질하고 볶고 끓이고 굽고 온갖 요리를 동시에 진행했다. 배가 자꾸 방해가 되었다. 싱크대에 다가서면 배가 닿았다. 가스레인지 앞에 서면 불이 너무 가까웠다. 조심해야 했다. 아기를 보호해야 했다.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다. 잠깐 의자에 앉았다. 숨을 골랐다. 배를 쓰다듬었다. 아이가 움직였다. 힘차게 찼다. 미안하다고 속삭였다. 조금만 참으라고. 하지만 오래 쉴 수 없었다. 일어났다. 다시 작업을 시작했다. 시간이 촉박했다. 10시까지는 다 끝내야 했다. 9시 전화벨이 울렸다. 장남이었다. 곧 도착한다고 했다. 알겠다고 대답했다. 가슴이 조여왔다. 시간이 더 없었다. 서둘러 마무리를 했다. 전을 더 부치고 고기를 더 구웠다. 접시에 담았다. 예쁘게 배치했다. 완벽해야 했다. 10시가 되기 직전 겨우 끝났다. 주방은 엉망이었다. 사용한 그릇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하지만 정리할 시간이 없었다. 손님이 오고 있었다. 현관 초인종이 울렸다. 손을 재빨리 씻었다. 앞치마를 벗었다. 머리를 정리했다. 웃는 얼굴을 만들었다. 현관으로 갔다. 문을 열었다. 장남 내외가 서 있었다. 아이들도 함께였다. 인사를 나눴다. 안으로 모셨다. 짐을 받아들었다. 무거웠지만 티내지 않았다. 거실로 안내했다. 자리에 앉으셨다. 차를 내왔다. 과일도 준비했다. 아이들이 뛰어다니기 시작했다. 조심하라고 말했다. 하지만 듣지 않았다. 장남의 아내가 배를 보며 물었다. 많이 불렀다고. 힘들지 않냐고. 괜찮다고 대답했다. 익숙하다고. 거짓말이었다. 너무 힘들었다. 시어머니가 거실로 나오셨다. 장남이 반갑게 인사했다. 어머니도 웃으셨다. 하지만 그 웃음이 어딘가 어색했다. 눈이 초점을 맞추지 못하는 것 같았다. 장남의 아내가 선물을 꺼냈다. 건강식품이었다. 받으셨다.
고맙다고 하셨다. 하지만 손이 조금 떨렸다. 상자를 제대로 잡지 못하셨다. 얼른 다가가 받아들었다. 30분쯤 지났을까? 막내 부부도 도착했다. 또다시 인사, 또다시 소란. 집안이 순식간에 북적거렸다. 아이들은 더 많아졌다. 소리가 커졌다. 부엌으로 다시 들어갔다. 이제 상을 차릴 시간이었다. 무거운 접시들을 하나씩 날랐다. 식탁에 올렸다. 배치를 고민했다. 어디에 무엇을 놓을지. 전을 놓고 나물을 놓고 고기를 놓고 생선을 놓고 국그릇을 놓고 밥그릇을 놓고 젓가락과 숟가락을 배치했다. 물잔도 놓았다. 땀이 또 났다. 얼굴을 닦았다. 거울을 봤다. 머리가 흐트러져 있었다. 정리했다. 립스틱을 발랐다. 다시 웃는 얼굴을 만들었다. 거실로 나가 말했다. 식사 준비가 되었다고. 모두가 식탁으로 모였다. 자리에 앉았다. 마지막으로 국을 날라왔다. 뜨거웠다. 조심스럽게 놓았다. 모두가 젓가락을 들었다. 음식을 먹기 시작했다. 평가가 시작되었다. 이건 맛있고, 저건 좀 짜고, 이건 좀 싱겁고, 하나하나 평가받았다. 고개를 숙였다. 송구스럽다고 했다. 다음에는 더 잘하겠다고 했다. 장남의 아내는 그러라고 했다. 경험이 쌓이면 나아질 거라고 했다. 부엌과 거실을 오갔다. 반찬이 떨어지면 더 가져왔다. 물이 필요하면 따라줬다. 아이가 흘리면 닦아줬다. 쉴 틈이 없었다. 시어머니는 조용히 드시고 계셨다. 거의 드시지 않았다. 입맛이 없어 보였다. 걱정이 되었지만 물을 수 없었다. 손님들 앞에서 물어볼 수 없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시어머니가 일어나셨다. 화장실에 가신다고 하셨다. 일어나시는데 비틀거리셨다. 깜짝 놀라 달려갔다. 부축했다. 괜찮다고 하셨다. 화장실까지 모셨다. 벽을 짚으며 걸으셨다. 발걸음이 불안했다. 문을 열어드렸다. 들어가셨다. 밖에서 기다렸다. 한참 후에 나오셨다. 세면대에서 손을 씻으셨다. 물을 찾으시는 손이 허공을 더듬었다. 수도꼭지를 잡으시는데 시간이 걸렸다. 가슴이 답답했다. 거실로 모셨다. 소파에 앉혀드렸다. 괜찮으시냐고 물었다. 그냥 피곤하다고 하셨다. 좀 쉬겠다고 하셨다. 다시 식탁으로 갔다. 후식을 준비했다. 과일을 깎았다. 접시에 담았다. 내왔다. 커피도 준비했다. 타서 나눠줬다. 식탁을 치우기 시작했다. 그릇을 모았다. 무거웠다. 한 번에 많이 들려고 했다. 왕복 횟수를 줄이고 싶었다. 배가 자꾸 걸렸다. 부엌 싱크대에 그릇들을 내려놨다. 산더미였다. 한숨이 나왔다. 하지만 시작해야 했다. 뜨거운 물을 틀었다. 세제를 풀었다. 설거지를 시작했다. 기름때가 많았다. 힘을 주어 문질렀다. 손이 빨개졌다. 뜨거운 물 때문이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다. 1시간이 걸렸다. 겨우 끝났다. 손을 씻었다. 피부가 거칠어져 있었다. 핸드크림을 발랐다. 별로 소용없었다. 거실로 나갔다. 모두가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다. 명절 특집 프로그램이었다. 웃음소리가 들렸다. 평화로워 보였다. 소파에 잠깐 앉았다.
다리를 쉬게 했다. 부어 있었다. 만져보니 단단했다. 물이 찬 것 같았다. 걱정이 되었다. 시어머니는 안방에 들어가 계셨다. 확인하러 갔다.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다. 침대에 누워 계셨다. 잠드신 것 같았다. 문을 닫았다. 다시 거실로 왔다. 아이들이 어질렀다. 장난감이 바닥에 널려 있었다. 과자 부스러기도 떨어져 있었다. 청소기를 가져왔다. 돌렸다. 아이들은 신경 쓰지 않았다. 계속 놀았다. 뛰어다녔다. 조심하라고 말했다. 듣지 않았다. 어른들도 말리지 않았다. 오후 3시 간식 시간이 되었다. 부엌으로 가서 준비했다. 떡을 쪘다. 과일을 더 깎았다. 차를 끓였다. 내왔다. 모두가 먹었다. 맛있다고 했다. 조금 기분이 나아졌다. 인정받는 기분이었다. 하지만 오래가지 않았다. 4시쯤 안방에서 소리가 들렸다. 뭔가 떨어지는 소리였다. 급히 달려갔다. 문을 열었다. 시어머니가 바닥에 쓰러져 계셨다. 비명을 질렀다. 모두가 달려왔다. 부축해서 일으켰다. 다치신 곳은 없으신지 확인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다. 무슨 일이냐고 장남이 물었다. 화장실 가려다 넘어졌다고 하셨다. 어두워서 잘 안 보였다고. 그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다. 의심하지 않았다. 하지만 알고 있었다. 어둡지 않았다. 방은 환했다. 넘어진 이유는 다른 것이었다. 보이지 않아서였다. 제대로 보이지 않아서 넘어지신 것이었다. 침대에 앉히고 물을 떠다 드렸다. 마시셨다. 손이 떨렸다. 컵을 제대로 잡지 못하셨다. 부축해서 마시게 했다. 장남이 병원에 가자고 했다. 손사래를 치셨다. 괜찮다고. 그냥 실수라고. 피곤해서 그렇다고. 더 이상 말하지 말라고 했다. 장남은 물러났다. 하지만 표정이 좋지 않았다. 걱정하는 것 같았다. 아니, 귀찮아하는 것 같았다.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았다. 모두가 거실로 돌아갔다. 혼자 남았다. 시어머니 손을 잡았다. 괜찮으시냐고 물었다. 고개를 끄덕이셨다. 하지만 눈에 눈물이 고였다. 가슴이 아팠다. 위로하고 싶었다. 하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다. 그저 손을 꼭 쥐었다. 오래 그렇게 있었다. 저녁 시간이 다가왔다. 또 준비를 해야 했다. 일어났다. 부엌으로 갔다. 남은 음식을 데웠다. 새로 요리도 했다. 6시에 다시 상을 차렸다. 모두가 모였다. 또 식사를 했다. 또 평가를 받았다. 또 오갔다. 반복이었다. 식사 후 장남이 말했다. 내일 출근해야 한다고. 일찍 가봐야 한다고. 짐을 챙기기 시작했다. 아이들을 불렀다. 현관에서 신발을 신었다. 인사를 했다. 잘 다녀오라고 했다. 자주 오라고 했다.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진심인지 모르겠었다.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손을 흔들었다. 문이 닫혔다. 돌아왔다. 막내 부부도 곧 떠났다. 같은 과정이었다. 인사, 배웅, 손 흔들기. 그리고 혼자 문을 닫았다. 거실을 봤다. 엉망이었다. 어질러진 물건들, 쓰레기들. 정리해야 했다. 하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다. 소파에 주저앉았다.
눈을 감았다. 눈물이 났다. 참았던 것들이 터져 나왔다. 한참을 울었다. 소리내어 울었다. 아무도 없었다. 들을 사람이 없었다. 마음껏 울었다. 진정되고 나서 일어났다. 정리를 시작했다. 쓰레기를 모았다. 버렸다. 바닥을 쓸었다. 걸레질을 했다. 부엌도 정리했다. 남은 음식을 냉장고에 넣었다. 설거지를 했다. 개수대를 닦았다. 깨끗해졌다. 밤 11시가 되어서야 끝났다. 녹초가 되었다. 샤워를 했다. 뜨거운 물이 몸을 적셨다. 근육이 풀렸다. 조금 나아졌다. 침대에 누웠다. 배를 쓰다듬었다. 아이가 잠든 것 같았다. 조용했다. 미안하다고 속삭였다. 오늘 하루 고생시켰다고. 눈을 감았다. 잠이 왔다.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꿈을 꿨다. 악몽이었다. 다음 날 아침 늦게 일어났다. 알람을 듣지 못했다. 피곤에 지쳐 잠들었던 것이다. 깜짝 놀라 일어났다. 시계를 봤다. 9시였다. 급히 거실로 나갔다. 시어머니가 부엌에 계셨다. 가스레인지 앞에 서 계셨다. 손을 뻗어 무언가 하려 하셨다. 달려갔다. 위험했다. 불을 켜려 하고 계신 것 같았다. 하지만 손이 빗나가고 있었다. 스위치를 찾지 못하셨다. 제가 하겠다고 말했다. 물러나시라고 했다. 화를 내셨다.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아직 그 정도는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손은 계속 헛되었다. 제대로 보이지 않으시는 것이 명백했다. 부드럽게 모셨다. 거실로 모셨다. 소파에 앉히고 아침을 준비하겠다고 했다. 표정이 어두워지셨다. 좌절감이 역력했다. 자존심이 상하신 것이 보였다. 부엌으로 가서 서둘러 준비했다. 간단한 식사였다. 밥과 국, 반찬 몇 가지. 상을 차려드렸다. 함께 식사를 했다. 말이 없으셨다. 분위기가 무거웠다.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다. 대답이 짧으셨다. 식사 후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다. 병원에서였다. 검사 결과가 나왔다고. 다시 오라고 했다. 시어머니께 말씀드렸다. 병원에 가야 한다고. 고개를 끄덕이셨다. 알겠다고 하셨다. 준비를 하고 나갔다. 택시를 탔다. 병원으로 향했다. 차 안은 조용했다. 창밖을 바라보고 계셨다. 아니, 바라보는 척하고 계셨다. 병원에 도착했다. 진료실로 들어갔다. 의사가 심각한 표정이었다. 검사 결과를 설명했다. 황반변성이 더 진행되었다고 했다. 한쪽 눈은 거의 시력을 잃었다고. 다른 쪽도 빠르게 악화되고 있다고. 수술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고령이라 위험 부담이 크다고 했다. 성공률도 확실하지 않다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했다. 시어머니는 아무 말씀이 없으셨다. 그저 고개만 끄덕이셨다. 표정이 없었다. 감정을 읽을 수 없었다. 추가 검사를 예약했다. 다음 주였다. 정밀 검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 후에 수술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병원을 나왔다. 밖은 추웠다. 바람이 불었다. 옷깃을 여몄다. 시어머니를 부축했다.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다. 차 안에서 말씀하셨다. 아들들에게 말하지 말라고. 다시 한번 당부하셨다.
특히 장남에게는 절대 안 된다고. 지금 중요한 시기라고. 걱정 끼치고 싶지 않다고. 목소리가 떨렸다. 알겠다고 했다. 지키겠다고. 비밀로 하겠다고. 손을 잡았다. 꼭 쥐었다. 집에 도착했다. 들어와서 쉬시라고 했다. 방으로 들어가셨다. 문이 닫혔다. 홀로 거실에 남았다. 소파에 앉았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이 깊어졌다. 배가 욱신거렸다. 손을 얹었다. 아이가 움직였다. 힘차게 찼다. 그 느낌에 조금 위안이 되었다. 하지만 불안은 가시지 않았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 수술은 할까? 성공할까? 실패하면? 생각이 꼬리를 물었다. 저녁을 준비해야 했다. 일어났다. 부엌으로 갔다. 냉장고를 열었다. 남은 재료로 간단히 만들기로 했다. 요리를 하면서도 생각이 떠나지 않았다. 칼질을 하다가 멍했다. 정신을 차렸다. 집중해야 했다. 저녁을 차렸다. 시어머니를 불렀다. 나오셨다. 함께 식사를 했다. 여전히 많이 드시지 않았다. 식사 후 설거지를 하고 텔레비전을 켰다. 드라마를 보셨다. 아니, 보는 척 하셨다. 소리만 들으시는 것 같았다. 밤이 되었다. 잘 시간이었다. 일어나셨다. 방으로 들어가셨다. 안녕히 주무시라고 했다. 혼자 거실에 남아 생각에 잠겼다. 오래 앉아 있었다. 시간이 흘렀다. 자정이 넘었다. 침대에 누웠다. 잠이 오지 않았다. 뒤척였다. 걱정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다. 새벽에 겨우 잠들었다. 얕은 잠이었다. 곧 알람이 울렸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다. 일주일이 지났다. 같은 일상이 반복되었다. 아침을 준비하고 집안일을 하고 식사를 준비하고 끝없는 반복이었다. 시어머니는 점점 더 조심스러워지셨다. 혼자 움직이려 하지 않으셨다. 도움을 청하셨다. 화장실 갈 때도 방에서 나올 때도 의존도가 높아졌다. 부담이 커졌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다. 해드려야 했다. 정밀 검사 날이 되었다. 병원에 갔다. 여러 검사를 받으셨다. 시간이 오래 걸렸다. 복도에서 기다렸다. 배를 안고 의자에 앉았다. 피곤했다. 눈을 감았다. 잠깐 졸았다. 검사가 끝났다. 결과를 들으러 진료실로 갔다. 의사가 설명했다. 상태가 더 나빠졌다고. 수술이 필요하다고 했다. 하지만 여전히 위험하다고. 합병증이 생길 수 있다고. 선택은 본인과 가족이 해야 한다고. 시어머니는 생각해 보겠다고 하셨다. 의사는 빨리 결정하는 게 좋다고 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 악화될 거라고. 집으로 돌아왔다. 무거운 마음이었다. 결정을 해야 했다. 하지만 쉽지 않았다. 그날 저녁 시어머니가 말씀하셨다. 수술을 받겠다고, 해보겠다고,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한다고, 알겠다고 했다. 지지하겠다고, 곁에 있겠다고, 손을 잡았다. 수술 날짜를 잡았다. 2주 후였다. 준비를 시작했다. 입원 물품을 챙겼다. 필요한 서류를 준비했다. 그 사이 배는 더 불렀다. 임신 9개월째였다. 출산이 얼마 남지 않았다. 몸은 점점 더 힘들었다.
허리 통증이 심해졌다. 밤에 자다가 깼다. 뒤척여도 편한 자세가 없었다. 수면이 부족했다. 손발이 더 부었다. 신발이 맞지 않았다. 반지도 빼지 못했다. 걱정이 되었다. 하지만 병원 갈 시간이 없었다. 수술 전날이 되었다. 입원을 했다. 병실에 짐을 풀었다. 침대에 누이셨다. 검사를 받으셨다. 혈압, 맥박, 혈액 검사. 여러 가지 확인했다. 수술 준비였다. 저녁이 되었다. 금식이 시작되었다. 물도 마시면 안 되었다. 입이 마르셨다. 힘들어 하셨다. 밤이 되었다. 병실에서 함께 있었다. 자라고 하셨다. 집에 가라고. 하지만 남았다. 곁을 지켰다. 보호자용 의자에 앉았다. 편하지 않았다. 하지만 참았다. 시어머니가 잠들 때까지 지켰다. 잠드신 것을 확인하고 자리에 누웠다. 의자를 펴서 침대처럼 만들었다. 누웠다. 배가 불편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다. 새벽에 깼다. 배가 아팠다. 진통 같았다. 하지만 참았다. 아직 때가 아니었다. 오늘은 수술 날이었다. 아침이 되었다. 수술 준비가 시작되었다. 수술복으로 갈아입으셨다. 침대에 누우셨다. 수술실로 이동하셨다. 엘리베이터에 탔다. 함께 갔다. 수술실 앞에서 멈췄다. 손을 잡았다. 잘 될 거라고 했다. 걱정하지 말라고. 고개를 끄덕이셨다. 하지만 불안한 표정이었다. 수술실 문이 열렸다. 침대가 들어갔다. 문이 닫혔다. 혼자 남았다. 대기실로 갔다. 의자에 앉았다. 기다렸다. 시간이 느리게 흘렀다. 배가 계속 아팠다. 신경 쓰이지 않으려 했다. 하지만 통증이 점점 심해졌다. 걱정이 되었다. 1시간, 2시간, 3시간. 시간이 흘렀다. 수술이 길어졌다. 불안했다. 4시간째 수술실 문이 열렸다. 의사가 나왔다. 다가갔다. 어떻게 되었냐고 물었다. 수술은 성공적이라고 했다. 하지만 시력 회복은 장담할 수 없다고. 일주일 후에 붕대를 풀어봐야 안다고. 안도했다. 일단 수술은 끝났다. 기다렸다. 회복실로 나오기를 기다렸다. 1시간 후 회복실로 옮겨졌다. 들어갔다. 침대에 누워 계셨다. 눈에 붕대가 감겨 있었다. 잠들어 계셨다. 옆에 앉았다. 손을 잡았다. 따뜻했다. 숨을 쉬고 계셨다. 살아 계셨다. 눈물이 났다. 그때였다. 갑자기 배에서 물이 흘렀다. 깜짝 놀랐다. 양수가 터진 것이었다. 진통이 시작되었다. 간호사를 불렀다. 상황을 설명했다. 산부인과로 가야 한다고 했다. 당황했다. 지금은 안 된다고. 하지만 아기는 기다려주지 않았다. 진통이 빠르게 왔다. 휠체어에 앉았다. 산부인과로 이동했다. 분만실에 들어갔다. 의사와 간호사들이 있었다. 침대에 누웠다. 진통이 강해졌다. 소리가 나왔다. 아팠다. 너무 아팠다. 하지만 참았다. 숨을 쉬었다. 힘을 주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마침내 아기가 나왔다. 울음소리가 들렸다. 딸이었다. 간호사가 아기를 보여줬다. 작았다. 빨갰다.
하지만 건강해 보였다. 안았다. 따뜻했다. 눈물이 났다. 기쁨의 눈물이었다. 동시에 슬픔의 눈물이었다. 복잡한 감정이었다. 처치를 받았다. 회음부를 꿰맸다. 아팠다. 하지만 진통제 덕분에 견딜만 했다. 병실로 옮겨졌다. 신생아실이 아니라 일반 병실이었다. 모자동실이었다. 아기와 함께 있을 수 있었다. 침대에 누웠다. 피곤했다. 너무 피곤했다. 하지만 잠들 수 없었다. 시어머니가 걱정되었다. 간호사에게 부탁했다. 다른 층 환자 상태를 확인해 달라고. 이름을 말했다. 알아봐 주겠다고 했다. 1시간 후 소식이 왔다. 회복실에서 병실로 옮겨졌다고. 안정적이라고. 안도했다. 하지만 갈 수 없었다. 출산 직후라 움직이기 어려웠다. 답답했다. 보고 싶었다. 아기가 울었다. 젖을 물렸다. 처음이라 서툴렀다. 간호사가 도와줬다. 아기가 빨기 시작했다. 신기했다. 밤이 되었다. 아기는 계속 울었다. 2~3시간마다 젖을 먹였다. 잠을 잘 수 없었다. 새벽이 되었다. 몸이 아팠다. 출산 후유증이었다. 하혈도 있었다. 걱정되었지만 정상이라고 했다. 아침이 되었다. 의사가 회진을 왔다. 상태를 확인했다. 괜찮다고 했다. 며칠 입원해야 한다고. 시어머니가 보고 싶었다. 간호사에게 물었다. 다른 층에 가도 되냐고. 안 된다고 했다. 산모는 안정이 필요하다고. 답답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다. 기다려야 했다. 오후가 되자 시어머니 층에서 연락이 왔다. 깨어나셨다고. 상태가 안정적이라고. 다행이었다. 하지만 보러 갈 수 없었다. 안타까웠다. 전화라도 하고 싶었다. 하지만 병실에 전화기가 없었다. 이틀째 되는 날 겨우 휠체어로 이동할 수 있었다. 간호사에게 부탁했다. 다른 층에 가고 싶다고. 허락을 받았다. 휠체어에 앉았다. 엘리베이터를 탔다. 시어머니 병실로 갔다. 문을 열었다. 침대에 누워 계셨다. 눈에는 여전히 붕대가 감겨 있었다. 소리를 듣고 돌아보셨다. 누구냐고 물으셨다. 며느리라고 했다. 왜 왔냐고 하셨다. 보고 싶어서 왔다고 했다. 아기는 어떻게 했냐고 물으셨다. 간호사가 돌보고 있다고 했다. 걱정 마시라고. 옆에 앉았다. 손을 잡았다. 수술은 잘 끝났다고 했다. 이제 회복만 하면 된다고. 고개를 끄덕이셨다. 고맙다고 하셨다. 힘든데 와줘서. 눈물이 났다. 오래 있지 못했다. 아기가 걱정되었다. 돌아가야 했다. 또 오겠다고 했다. 병실을 나왔다. 며칠이 지났다. 매일 잠깐씩 방문했다. 상태를 확인했다. 회복은 순조로웠다. 일주일 후 붕대를 풀는 날이 되었다. 그 시간에 맞춰 병실로 갔다. 함께 있고 싶었다. 의사가 왔다. 조심스럽게 붕대를 풀기 시작했다. 천천히 감았던 거즈를 풀었다. 마침내 붕대가 다 풀렸다. 눈을 감고 계셨다. 천천히 뜨시라고 의사가 말했다. 조금씩 눈을 뜨셨다. 눈부신 듯 찡그리셨다. 주위를 둘러보셨다. 창문을, 천장을, 의사를. 어떠냐고 의사가 물었다.
침묵이 흘렀다. 긴장했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천천히 말씀하셨다. 보인다고. 흐릿하지만 보인다고. 윤곽이 보인다고. 의사가 웃었다. 좋은 신호라고. 시간이 지나면 더 나아질 거라고. 계속 관찰하자고 했다. 안도했다. 수술이 성공한 것이었다. 눈물이 났다. 기쁨의 눈물이었다. 시어머니도 우셨다. 오랜만에 보는 세상이었다. 비록 흐릿하지만 볼 수 있었다. 감사했다. 며칠 더 입원했다. 상태를 지켜봤다. 조금씩 나아지는 것 같았다. 희망이 생겼다. 함께 퇴원했다. 같은 날 퇴원하게 되었다.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다. 집은 비어 있었다. 청소를 못해서 먼지가 쌓여 있었다. 하지만 상관없었다. 집이었다. 짐을 풀었다. 아기를 침대에 눕혔다. 시어머니를 안방으로 모셨다. 쉬시라고 했다. 부엌으로 가서 식사를 준비했다. 간단한 죽이었다. 산후조리에 좋다고 들었다. 함께 식사를 했다. 아기는 잠들어 있었다. 조용했다. 평화로웠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일주일 후 문제가 생겼다. 시어머니가 다시 두통을 호소하셨다. 눈이 아프다고, 흐려진다고. 병원에 갔다. 재검사를 받았다. 결과는 좋지 않았다. 재발이었다. 시력이 다시 떨어지고 있었다. 의사는 말했다. 이럴 수 있다고. 황반변성은 완치가 어렵다고. 관리가 필요하다고. 충격이었다. 수술이 소용없었다. 다시 어둠으로 돌아가는 것이었다. 집으로 돌아왔다. 시어머니는 방에 들어가셨다. 나오지 않으셨다. 문을 닫으셨다. 며칠간 그 상태가 계속되었다. 식사도 거의 안 하셨다. 걱정이 되었다. 문을 두드렸다. 대답이 없었다. 조심스럽게 열었다. 침대에 누워 계셨다. 천장만 바라보고 계셨다. 말을 걸었다. 반응이 없었다. 손을 잡았다. 차가웠다. 가슴이 무너졌다. 이렇게 포기하시면 안 된다고. 계속 싸워야 한다고. 하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다. 그날 밤 안방에서 소리가 들렸다. 우는 소리였다. 문틈으로 들여다봤다. 소리 없이 우고 계셨다. 들어가고 싶었다. 위로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러면 더 상처받으실 것 같았다. 그냥 서서 들었다. 가슴이 찢어졌다. 함께 울었다. 소리 내지 않고 울었다.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가 나오셨다. 표정이 달라져 있었다. 결심한 듯 했다. 말씀하셨다. 요양원에 가겠다고. 더 이상 짐이 되고 싶지 않다고. 이렇게 살 수 없다고. 놀랐다. 안 된다고 했다. 함께 있겠다고. 하지만 결심은 확고했다. 자식들에게 연락하셨다. 요양원 가는 것을 알리셨다. 장남은 찬성했다. 전문적인 케어가 낫다고. 막내는 망설였지만 결국 동의했다. 모두가 바빴다. 시간이 없었다. 요양원을 알아봤다. 여러 곳을 방문했다. 괜찮은 곳을 골랐다. 입소를 결정했다. 짐을 쌌다. 많지 않았다. 평생의 물건들이 몇 개의 박스에 담겼다. 슬펐다. 입소하는 날이 왔다. 차에 짐을 실었다. 함께 요양원으로 갔다. 도착해서 방을 배정받았다. 작은 방이었다.
침대, 옷장, 작은 책상. 그게 전부였다. 짐을 풀었다. 옷을 걸고 물건을 정리했다. 금방 끝났다. 떠날 시간이었다. 인사를 했다. 자주 오겠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고개를 끄덕이셨다. 웃으려 하셨다. 하지만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밖으로 나왔다. 뒤돌아봤다. 창가에 서 계셨다. 손을 흔들었다. 하지만 보이지 않으셨을 것이다. 택시에 탔다. 눈물이 쏟아졌다. 참을 수 없었다. 소리내어 울었다. 집으로 돌아왔다. 텅 빈 집이었다. 안방이 비어 있었다. 너무 조용했다. 소파에 앉았다. 이게 맞는 걸까? 계속 생각했다. 답은 없었다. 시간이 흘렀다. 한 달이 지났다. 면회를 갔다. 야위셨다. 많이 야위셨다. 간호사가 말했다. 밥을 잘 안 드신다고, 우울해 하신다고. 가슴이 아팠다. 방으로 갔다. 창밖을 보고 계셨다. 돌아보셨다. 눈이 더 흐려진 것 같았다. 이야기를 나눴다. 짧게 대답하셨다. 활기가 없었다. 걱정이 되었다. 아기를 보여드렸다. 만지셨다. 잠깐 웃으셨다. 하지만 금방 표정이 어두워졌다. 자주 오겠다고 했다. 고개를 끄덕이셨다. 하지만 기대하지 않는 것 같았다. 면회를 마치고 나왔다. 마음이 무거웠다. 이게 최선이었을까? 후회가 밀려왔다. 2달째 전화가 왔다. 상태가 안 좋다고, 폐렴에 걸렸다고. 급히 갔다. 병실에 누워 계셨다. 산소 마스크를 쓰고 계셨다. 숨이 가빠 보였다. 의사가 설명했다. 고령이라 위험하다고. 치료를 하고 있지만 장담할 수 없다고. 가족들에게 연락했다. 모두 왔다. 장남도 급히 귀국했다. 병실에 모였다. 며칠을 버티셨다. 항생제를 투여했다. 하지만 효과가 미미했다. 점점 약해지셨다. 말씀도 거의 하지 못하셨다. 의식이 흐려지셨다. 마지막 날 잠깐 정신이 돌아오셨다. 눈을 뜨셨다. 주위를 둘러보셨다. 자식들을 보셨다. 한 명씩 보셨다. 손을 내밀어 만지셨다. 그리고 며느리를 보셨다. 손짓하셨다. 다가갔다. 귀를 가까이 댔다.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다. 고맙다고. 정말 고맙다고. 미안하다고. 눈물이 쏟아졌다. 손을 꼭 잡았다. 놓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그 손은 점점 차가워졌다. 힘이 빠졌다. 숨이 가늘어졌다. 마지막 숨을 쉬셨다. 그리고 멈추셨다. 조용히 떠나셨다. 병실에 울음이 터졌다. 모두가 울었다. 슬픔이 가득했다. 장례를 치렀다. 3일장이었다. 많은 사람이 왔다. 조문을 받았다. 영정 사진을 봤다. 젊은 시절 사진이었다. 웃고 계셨다. 건강해 보였다. 그때는 눈이 보였을 것이다. 세상이 보였을 것이다. 지금은 아무것도 보지 못한다. 발이 나는 날이 왔다. 관을 들었다. 무거웠다. 연구차에 실었다. 화장장으로 향했다. 긴 행렬이었다. 차들이 따랐다. 도착해서 마지막 인사를 했다. 관 뚜껑을 열었다. 얼굴을 봤다. 평화로워 보였다. 뚜껑을 닫았다. 화장로로 들어갔다.
문이 닫혔다. 기다렸다. 시간이 흘렀다. 제가 되어 나오셨다. 봉안당에 모셨다. 작은 함이었다. 그 안에 모든 게 담겨 있었다. 절을 했다. 마지막 인사였다. 다시는 볼 수 없었다. 집으로 돌아왔다. 모두가 모였다. 식사를 했다. 말이 없었다. 이야기가 나왔다. 유산 정리에 대해 장남이 말했다. 공평하게 나누자고 변호사를 선임했다. 유산을 정리했다. 많지 않았다. 집과 약간의 저축. 나눠 가졌다. 자식들끼리. 며느리에게는 아무것도 없었다. 당연했다. 가족이 아니었다. 아니, 변호사가 말했다. 편지가 있다고. 며느리에게 주는 편지가. 받았다. 봉투였다. 손편지였다. 떨리는 손으로 열었다. 읽기 시작했다. 첫 줄부터 눈물이 났다. 고맙다는 말이었다. 끝까지 읽었다. 진심이 담겨 있었다. 사랑한다는 말이 있었다. 딸 같았다는 말이 있었다. 편지를 가슴에 안았다. 울었다. 오래 울었다. 모두가 떠났다. 혼자 남았다. 집은 조용했다. 시간이 흘렀다. 몇 년이 지났다. 딸은 자랐다. 학교에 다녔다. 가끔 물었다. 할머니는 어디 있냐고. 하늘에 계신다고 했다. 보고 있다고. 살아갔다. 하루하루를 후회와 함께, 그리움과 함께. 이것이 삶이었다. 완벽하지 않은, 후회로 가득한, 하지만 계속되는. 지금까지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